독일 경제의 침몰이 글로벌 경제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자동차 산업의 부진에 기인한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 산업의 심장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들어 독일 언론은 전자제품과 사진 산업에 이어 독일의 또 다른 전통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왜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위기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간단하다.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기술을 가진 독일은 어쩌다가 전기차에선 뒤처지게 된 걸까?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의 사정을 통해 독일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중적이면서도 럭셔리한 이미지로 독일뿐 아닌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폭스바겐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1937년에 설립되어 무려 87년간의 역사를 이어온 폭스바겐이 최근 독일 본국의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폭스바겐 그룹의 최고 경영자 올리버 블룸에는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포괄적인 구조 조정과 공장 폐쇄를 언급했다. 독일 내에서 10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폭스바겐은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1개 이상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유지해왔던 고용안정 협약도 종료한 이상 관계자들은 이번 구조조정 인력만 2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CNBC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10일 자사 직원들이 속해 있는 금속산업 노조에 6개 협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1994년부터 독일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종료됐다. 이 협약은 2029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폭스바겐은 내년 6월까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가 2025년 6월까지 새 협약에 합의하지 못하면 같은 해 7월부터는 폭스바겐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폭스바겐이 파기를 통보한 대상에는 전문가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협약, 임시 근로자에 대한 협약, 훈련을 마친 견습생 의무 수용 협약 등도 포함됐다. 독일 공장 폐쇄 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CNBC는 설명했으나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현재 회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올리버 블룸의 폭과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독일 공장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유럽에 진입한 경쟁자였다. 업계에서는 비아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유럽 자동차 업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값이 싼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그야말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폭스바겐 판매량의 35%를 담당해왔는데 중국에서 자국 자동차를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같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덕을 톡톡히 봤다. 폭스바겐 자동차의 전체 판매량 중 4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은 중국이 없는 독일 경제는 완전한 환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그 중국 시장에서 독일차 지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23.6%였던 독일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9.1%로 줄어들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차는 고작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의 자동차 제조 기술을 전수해준 게 바로 독일 기업이다. 외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했다. 의무는 2022년 1월에 폐지됨. 중국 정부는 기술 이전과 부품의 현지 조달도 요구했다. 폭스바겐을 필두로 독일차 기업은 중국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진출했다. 초기 단계였던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그 덕분에 독일차는 중국 시장 성장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수십 년이 지난 이젠 그 합작 투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지식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국 제조업체 차량은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독일 언론의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독일 기업도 이를 알고 있다. BMW 대변인은 언론에 이렇게 말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선 합작회사 설립이 의무였다.
특정 핵심 부품 개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개발과 생산 노하우는 중국으로 흘러갔다.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실수였지만 이를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이처럼 내연 기관차 시대에는 상대도 안 됐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갈아탄 뒤 그럴듯한 디자인과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중국 본토와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다. 폭스바겐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토종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들의 점유율은 이미 20%를 넘어섰다. 2024년 들어 지난달까지 비아디의 해외 판매량은 지난해 1년치 실적을 웃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내수에 힘입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추격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기차를 싸게 만드는 건 중국의 특장점이다. 최근 UBS가 중국 제조업체 BYD의 2022년형 시를 직접 분해해서 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차량 부품의 75%가 BYD 자체 제작이었다. 그 결과 BYD 실이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해 15%, 폭스바겐 ID3 대비 30%의 비용 우위를 가지는 걸로 나타났다. 비용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중국 기업은 압도적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기차 새 모델을 개발해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유럽의 절반인 2년에 불과하다. 중국 브랜드가 매년 70여 종의 신형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의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든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춰서 정면 승부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올리버 집세 BMW CEO의 경우 이후에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 이 계획을 고수한다면 BMW 같은 프리미엄이 아닌 기본 자동차 시장 부문은 사라지거나 유럽 제조업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진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발언이다. 독일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서 그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흔들리는 지금 3위의 자리를 차지한 현대차 그룹이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수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기의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은 361만 대 수준으로 2위 폭스바겐 그룹과는 73만 대 차이로 따라붙었다. 갈수록 폭스바겐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현기에는 2위로 발돋움할 기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차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현대차 기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지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와의 대결을 앞둔 데다 BYD는 곧 한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값싼 중국차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성능의 압도가 필요하다라면서 보다 적극적인 미래차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